안녕하십니까. 한국장례문화개선협회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이사 박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협회 설립의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죽음을 지나치게 상업화하는 것을 막아서 국민들의 지나친 장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고자 함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그냥 기부금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인 사업자처럼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100세 시대의 지금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원이 되시면 4대 보험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1월에 발기인대 50명이 모여서 발기인대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정치인, 변호사, 대학 교수, 이렇게 사회에 덕망이 있으신 분들이 참석을 해서 협회장님으로 정경수 한국부동산전문교육원 원장경 교수님이 추대가 됐고요. 감사로는 하광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부장판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서초동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법조계의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장례문화개선협회는 법률적인 문제를 다 검토를 해서 마쳤고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장례문화개선협회는 앞으로 무궁한 발전만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자, 시대의 변화인데요. 농경사회. 1970년 이전에는 애경사가 발생이 되면 동네의 가장 어른이 총무가 이렇게 돼가지고 품앗이 형식으로 상조 행사를 다 치러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조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다 어렸을 때 다 건져하셨죠? 보셨죠? 동네에서.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산업사를 거쳐서 지금 사회는 상조회사나 장례 시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된 거예요. 고령화의 저주 더 빨리 온다. 2050년이 되면 65세 된 노인이 우리 전체 인구의 40%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규정하는 노인은 나이가 65세를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세대 83%는 퇴직 후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세대가 1953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를 1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요. 정작 베이비붐 세대는 노인들한테 공경하고 부모한테 공경하고 자식들한테는 뒷발을 하다 보니까 정작 본인은 노인이 됐는데 사회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3% 정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저희 협회와 일을 하게 되면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4대 보험까지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를 낳지 않죠. 애를 낳지도 않고 OECD 국가 중에서 저희 나라가 이혼율이 제일 많답니다. 100명 중에서 한 25명 정도가 이혼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는 업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가 52년생부터 63년생이라고 그러는데 52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몇 살입니까 지금? 52년생이면? 62살 안 되세요? 네. 62살 그게 만으로 따지는 거니까 58년 개띠라고 들어보셨죠? 58년 개띠가 기너스북에 올랐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586 개띠가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답니다. 그래서 그 52년생이 앞으로 3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노인이 되는 거죠. 노인이 이제 시작이 불가한 겁니다. 노인이 되는데 586 개띠도 인구 밀도가 이렇게 많고 가면 갈수록 이제 노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서 지하철을 타고 온양온천을 많이 가죠. 노인분들이 65세 이상이 되면 전철비가 공짜로 또 오전에 관광을 하시고 오후에 집으로 이제 돌아오시는데 그 지하철 안에는 전부 다 노인들이 경험 한동안 해보셨나요 혹시? 온양온천 쪽으로 가다 보면 진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앉아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이 노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상조화하고 이 지금 인구 구조라는 것들이 초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앞으로 상조 산업은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버 산업이 2010년에는 43조 정도 됐는데 2020년이 되면 148조로 합니다. 10배 이상 팽창이 되는데 2020년 달에 몇 년 남았어요? 불과 6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6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상조 산업이 실버 산업에 해당이 되는 것 때문에 이게 블루오션 진짜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상조 시장 현황을 보면 50년 전에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본은 전체 국민의 80% 정도가 이 상조라는 게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조라는 개념을 큰 틀로 생각을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될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돌잔치, 백일잔치, 그 성인식, 결혼식, 칠순 팔순이 되면 잔치라고 하는 것이고 하는 건데 언젠가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게 때문에 자기 걸 위해서 결혼할 때 쓴다든지 자기 죽음을 대비해서 다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력보험처럼 체계가 엄청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상조회사나 장례 일장을 그 상조회사 협회에서 다 운영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된 시스템을 1982년도에 부산에 있는 상조회사가 일본 거를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나라의 상조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산이나 경남 지방에 있는 시민들의 한 15% 정도는 상조에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를 따져보니까 한 8% 정도가 상조가 지금 현재 가입된 실태고요. 그럼 일본은 몇 프로 차예요?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 8%라는 게 대부분 보면 부모가 살아계시면 상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해놓은 상태고 나머지 분들은 본인 거는 별로 진짜 그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식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 8%라는 숫자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지만 일본처럼 상조 가입률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 8%가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가입시킬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 시장은 진짜 황금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경제신문에서 상조 서비스 인식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80.4%가 상조의 필요성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80.4%라는 게 일본 가입률하고 어떻게 거의 맞아 들어간 수준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그 상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상조에 가입을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겠어요? 상조를 가입을 안 하는 큰 원인이 뭐예요? 달달이 내는 것들. 네, 매달 내는 것도 부담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상조회사를 불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아니었더라면 우리도 일본처럼 상조 사람이 훨씬 빠르게 성장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상조회사 행사 해보신 분들은 상조회사는 불신도 하긴 하지만 상조로 행사 해보신 분들은 다 웬만한 사람이 뭐 감독을 해 고맙다고.
그래서 불신이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회원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 지금 상황이. 그러면 우리 협회가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로 어떤 혜택을 준 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상조 회사 상품 360만 원짜리 상조 상품을 저희 한국장래문화개선협회로 행사를 하시게 되면 상품 금액이 261만 원입니다. 261만 원인데 상이 났다고 24시간 콜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연락을 주시면 장례 지도사가 방문해서 유가족하고 행사 내용을 협의하게 되죠. 협의할 때 행사 첫날 화장할 때 101만 원, 매장을 한다고 그러면 51만 원 돈을 저희 한국장례문화개선협회에서 유가족분들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비용을 선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럼 실제로 그 돈을 안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비용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160만 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160. 그러니까 160만 원에 행사를 해야 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16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면은 행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일반 상조회사는 상조 영업사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업사원의 수당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회원을 관리하는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 금액이 약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상조회사가 아닙니다. 장례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협회인 거지 상조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200만 원 비용을 거품을 싹 빼서 고객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60만 원의 행사를 하셔도 일반 상조회사에서 하는 고품격의 상조회사를 행사를 똑같이 해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선산이 있으신 분들은 선산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갈 게 없는데 일단 화장을 한다든가 화장을 해서 납골당이나 수목장으로 가는 그 유족분들이 있으면 비용을 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드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네, 유가족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유가족이 부담하는데 저희는 전국에 연관된 낙분당 수목장이 100% 다 연계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또 유족분들한테 101만 원이라는 돈을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협회가 하는 취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국민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이게 피해를 주는 겁니까? 도움을 주는 겁니까?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협회가 1월달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홍보가 아직 미숙해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직 이런 사업 내용을 모르겠어요.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업하신 분들이 열심히 이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건데요. 지금 상조회사에 대란이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협회 내용을 보면. 그래서 상조회사에 월 회비를 뭐 3만 원부터 5만 원까지 다 이렇게 납입하고 있으신데 우리 협회 금액하고 상조회사 금액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걸 해약을 해야겠어요? 그냥 유지를 해야겠어요? 당연히 해약을 해야 되잖아요. 해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업 대상이 1번이 지금 상조회사에 상조를 가입하고 있는 대상이 1번이에요. 상조에 가입 안 하신 분도 좋지만 지금 현재 상조에 다른 회사 상조에 가입된 대상의 고객을 우리 협회 금액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해약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고객이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장을 찍으면 나오니까. 그래서 200만 원 납입을 했어요. 납입을 했는데 해약을 하다 보면 해약한 금액이 얼마나 통장에 찍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 손해를 봤다. 상조 이렇게 해약시키면서 손해가 났다고 하는 부분에 있는 거를 저희가
현금으로는 드릴 수는 없지만 증서가 저희가 15만 원이잖아요. 15만 원. 40만 원이면 증서 2개를 더 드리는 거예요. 2개를 더 드리면 그분이 그 증서를 받아서 어차피 양도양수가 가능하잖아요. 양도양수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거를 다른 분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영업 방법으로 그거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 좋은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는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회원을 많이 하는데 이 목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건데 우리 협회가 이제 홍보가 돼서 회원이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줄기차게 나올 건데요. 앞으로 우리 개선협회를 통해서 상조가 해가는 사태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을 저희가 100만 명을 확보하면 대한민국의 상조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선제 설 수가 있어요. 지금 상조 회원이 한 38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100만 명을 확보하면 대한민국에 뭐 대형 상조회사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걔네들 뭐 TV 광고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광고 전략도 필요 없어요. 열심히 홍보하시는 분들 많이 내시면 되니까 진짜 이 업을 믿고 저희 협회하고 여러분들 같이 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국장례문화개선협회가 바꾸고자 하는 장례 문화예요. 그건 뭐냐면 장례 문화는 첫 번째 상조 서비스, 두 번째 장례식장, 세 번째 장지 그리고 이장 교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다 플러스가 돼야 상조 회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조 서비스를 보면 장례용품을 제공하죠. 관이나 수의, 상복 등. 두 번째로는 장례 전차를 안내하고 염습하는 장례 지도사가 필요할 것이고, 세 번째는 행사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고인을 장지까지 운구하는 차량 조금을 제공을 해드리게 되죠. 해드리게 되는데, 두 번째 장례 지도사가 있으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상치론 중에도 제사도 지내야 되고 하는데, 그거는 뭐 종교나 불교나 종교 방법들은 다 틀리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해드리는 것이고, 제가 행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행사 도우미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자, 장례 예시다가 상조회사를 맡기면 행사 도우미가 누구예요? 장례입장 직원이죠. 음식 낭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돈이니까. 그래서 그 음식값을 청구하는 거 보면은요, 계산해보면 1인당 한 15,000원에서 심지어는 25,000원까지 돼요. 백반 한 그릇에. 얼마나 풍리를 많이 치웁니까? 근데 저희처럼 한장협회 행사를 치르게 되면 그 행사 도우미가 누굽니까? 음식 엄청나게 전략해서 조문객이 많으신 분들은 몇백만 원까지 전략을 해줘요. 그거 보이지 않는 그게 있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비용이 160만 원 들어간다는데요. 조문객이 많은 사람들은 행사 비용 10원도 안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 행사 도움이 때문에. 두 번째, 장례식장은 모든 항목의 비용을 별도로 이제 받는 거예요. 여기 뭐 빈소 사용료, 염습방 사용료, 발의실 사용료, 시신난치 비용료, 폐기물 처리 비용, 그 다음에 중요한 식대죠. 음식 및 음료.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상조 영업 오신 분들이 가끔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영업 목적만 생각하셔가지고 상조에 가입하면 다 해준다. 다 해준다는 건 뭐예요? 밥값, 술값도 다 준다. 예, 그렇게 불안전 판매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거 다 해주는 데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신 분들은 또 그걸 믿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자, 장지는 현재 정부에서 매장에 따른 피해가 많이 있죠. 국토가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화장을 많이 권장하잖아요. 화장을 권장하는데 저희하고 협약된 아름다운 나우프라는 상조회사는 전국의 납불당 20장이 다 연계가 돼서 행사를 하시면 또 회원분들한테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인데요. 한국장례 개선협회와 아름다운 라이프하고 장례 행사 서비스 업무 협약을 했다는 사진이에요. 자, 의전 업무 협약서입니다. 아름다운 라이프라는 상조회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2007년 설립을 했고 전국의 장례 예식장이 한 620여 군데 되는데 한 번 이상씩 행사를 다 해봤어요. 심지어는 울릉도에 있는 장례시장까지도 행사를 해봤는데 상조회사가 한 300여 군데 되는데 울릉도까지 행사를 했다는 상조회사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브론즈 대상을 수상했다는 얘기예요. 한국정례신문하고 YTN 뉴스에 브랜드 대상을 수여했는데요. 이 아름다운 라이프라는 회사는 대형 상조회사는 아니지만 중견 상조회사로 튼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본부 현황을 보면 25개 행사 본부가 있는데 한 본부에 인원이 한 4명에서 6명 정도 돼서 전국에 250여 명의 그 직원들이 있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례 서비스 증서를 잠깐 이해를 하자면요. 상조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도 그렇지만 수위가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해요. 수위가. 그래서 수위는 중국에서 원사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수위를 제작해서 공급하면 그게 뭐예요? 그 국내산이 되는 거죠. 국내산. 국산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국산은 1%도 안 돼. 1%. 가격이 몇백만 원씩 합니다. 국산 수위는 아무튼 몇백만 원 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상조사 300여 군데서 국산 수위를 쓴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몇백만 원씩 가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상조회사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국내산 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십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이상씩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재질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가격이 천이 차이에요. 부르는 가격이 지금도. 그래서 그 거품도 많이 빼야 되고 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도. 자, 장례 행사를 잠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라이프 행사 의전요원이에요. 조문객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우측 상단에 보면 이제 조기인데 이제 여기에 저희 한국장례 문화개선협회가 행사를 하게 되면 조기가 이제 저희 개선협회 조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있는 것은 도우미 사진입니다. 자, 2010년에 상조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그 아름다운 라이프라는 상조회사가 등록 첫날에 서울시에다가 5번째로 등록했다는 선불시 할부 거래업 등록증이에요. 등록증. 근데 저희는 후불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선불식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2010년에 상조법이 발효가 돼서 상조 가입자 수가 이제 앞으로는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기하급수 쪽으로 회원들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회원 증서인데요. 저희는 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증서를 50장
협회 회원 증서고요. 장례서에서 회원 증서인데 저희는 기부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부금을 증서를 50장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증서를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포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입비가 저희는 15만원 일회성만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일회성만, 일회로 15만원만 납입을 하시면 홍보 활동비라고 해서 첫날에 바로 75,000원을 돌려드리고요. 나머지 75,000원은 사원 수당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은 협회를 방문해서 정확한 교육을 받아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신 분들, 그분들하고 정확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